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경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이용, 가수 이용 아닙니다. 국회의원 이용, 윤석열 대통령의 10개월 동안 수행실장, 윤석열의 아들 같은 이용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몇 학번이에요? 몇 학번이란다. 몇 년생이에요? 저는 78년생입니다. 예, 제가 78학번입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대학 들어갈 무렵에 네. 태어나셨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79학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가족 같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진짜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10개월 동안 대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 처음에 그 윤석열 당시 후보 네. 하고 인연을 갖다 맺게 된 그 계기는 뭐예요? 저는 정치에 입문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은 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 캠프에서 당시에 네네.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네. 이제 수행실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가장 우리 당에서 좀 적합할까라는 네. 그런 좀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네네. 그래도 아무래도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에 이제 막 입문을 하셨으니까 예. 뭐 정치에 능하고 네. 뭐 선거에 대한 겉모술수가 좀 능하신 분보다는 좀 우직하고 정직하고 대통령을 좀 모실 수 있는 어떤 의원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더 젊고. 네네. 그래서 좀 제가 좀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당시 네. 그 대통령 후보 때, 경선 때, 후보 때, 인수위 때. 때까지. 예. 사실 옛날 같으면 바로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가셨어야 될 분이네. 네. 그래요. 자, 이번에 38 전당대회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내일 양일 동안 네. 이거 보면 여론조사 6,000명 네. 샘플링 해갖고 84만 명 중에 6,000명을 샘플링해서 여론조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8명으로 이제 컷오프를 하게 되죠. 예. 사실 마음이 좀 급하시겠어요? 아니 좀 급할 수밖에 없죠. 사실 네. 어떤 거냐면 제가 10개월 동안은 네네. 내 정치적 이익으로 어떤 우리 대통령이 이용하거나 네네.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선을 뛰었다면 네. 제가 많은 것들을 저로 인해서 어필을 좀 했을 건데 네네. 저는 진정한 정권 교체,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탄생, 네네. 그런 마음, 순수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뭐 대통령을 좀 모셨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사실 초선 의원으로서 네. 최고위원 출마하는 것이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근데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저는 이제 정권 교체나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예. 그랬을 때 저희 임무는 이제 끝났다, 수행실장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여의도로 좀 복귀해서 네네. 의정 활동을 하면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옆에서 제가 수행실장이라고 하면서 제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전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월 초에 대통령 신년 인터뷰를 좀 제가 봤는데요. 연초에. 예. 근데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건 100%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네. 내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네. 지도부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좀 도와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근데 이런 마음을 왜 가졌냐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네. 선거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0.7%로 이겼지만은 그 중간에 지도부의 행태. 뭐 정확히 얘기하죠. 뭐 지도부가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툭 하면 잠수 탔던 이준석 당시 대표의 행태.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 뭐 하락. 푹푹 떨어졌죠. 네. 그러다 결국 연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작년 연초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당시에 보면 김종인 네. 총괄선대위원장 전격 해임하고 네네.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위험했었어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야, 이번 지도부만큼은 네. 정말로 정부하고 좀 교감이 있고 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다르죠? 야당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을 좀 비난할 수도 있고 까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면 그걸 즉시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아니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야당은 잘못하지 않아도 생트집을 잡아야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솔직히 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 잘못한 것 같고 지금 트집 잡나요? 생트집을 잡아야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보면 뭐 정청래, 그다음에 고민정, 그다음에 장경태 이제 의원이 있는데 아니면 말고식의 어떤 이런 행태는 저희 지도부에서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이거 가만히 지켜볼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이용 후보가 내건 것이 지키는 이용, 네. 실천하는 최고위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뭘 지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태 아니면 말고식의 어떤 네거티브 이런 공격, 네. 이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님, 또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네. 당에서 또는 지도부에서 네. 명확하게 좀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여당의 책무이자 어떤 의무인데 네. 그걸 명확하게 또 해주시는 지도부에 몇 분이 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고 네네. 대통령실은 조금 이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팩트를 명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한다면은 네. 그런 지도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동의하고. 네. 그런 면에서 저 안철수 후보는 윤한연대 얘기하다 박살나지 않았어요? 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윤한연대. 윤한연대는 네. 그 자체만으로 국격을 좀 떨어뜨리는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연대라는 것은 선거에 나갔을 때 동등한 후보하고의 어떤 이런 연대를 말하는 거지.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이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의원입니다. 후보이고 네. 그렇다기 때문에 연대라는 말보다는 좀 존중을 해주고 이 윤석열 정부의 힘을 보태겠다는 말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너무 좀 나가지 않았을까? 연대가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흔한 얘기로 야 내가 지난해 저 단일화 내가 50% 지분 있어. 네.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네. 그 얘기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옛날 그때 이제 단일화할 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확실하게 좀 본인 스스로가 선을 긋고 네. 후보라는 걸 인식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당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10개월 동안을 갖다가 네.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 가기 그러면 2021년 7월인가요? 7월입니다. 네, 7월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네. 되기 전이죠. 네네.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준석이 계속 뭐 생트집 잡고 뭐 네. 이런 무렵에 그때 뭐 이준석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나섰던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하면서 10개월 동안 하루에 그러니까 집에서 자는 시간 빼고 거의 같이 계셨다면서요. 네, 저는 잠자는 시간이 좀 많으면 4시간. 네네. 그냥 보통 평균 한 3시간 잤습니다. 예. 제가 집이 하남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은 어떻게 뭐 아크로비스타 강남이지 서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도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오려면 5시 반에 출발해야 되고 아이고. 그다음에 12시에 일정이 끝나면 또 집에 가는 시간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네. 또 저는 집에 도착하면 한 1시에서 2시 정도 되고 예, 그런 시간을 저는 뭐 한 10개월 정도 좀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행실장이 차에 같이 타고 다니시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네. 정말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른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흔한 비서실장도 알 수 없는 네. 대통령 비서실장도 네. 대통령 수행하는 그 경호실에 보면 그 수행 부장 있어요. 네네. 아는 거 모릅니다. 네. 대통령도 인간인이라고 방귀도 낄 수 있고 네. 트림도 할 수 있고 네. 거기서 뭐 나쁜 소식 듣고는 욕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뭐 인간인 이상 그 나쁜 땡땡 네. 그런 거는 수행실장 다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때 아까 후보 단일화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 단일화 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단일에 흔쾌히 그때 후보죠. 네네. 후보 단일에 흔쾌히 응했나요? 아니면 굉장히 떨떠름하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단일화 당시에는 흔쾌히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냐면요. 예. 우리 당원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단일 후보로서 당선되기를 간절히 좀 바랬던 부분이고 그렇죠. 하지만은 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 그다음에 국민들의 염원이 단일화를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단일화를 해서라도 네. 그 단일화가 중요한 게 정권 교체가 문제였거든. 정권 교체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완벽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일각에서 나오는 네. 이야기가 만약에 안철수 당시 후보가 네. 2016년에 네. 신영복 처음처럼 신영복 아 위대한 지식인이다 눈물이 난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정체성이 불투명한 사람이었다면은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갖다 고수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결코 후보 단일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때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았더라면 후보 단일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 좀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나온 김에 뭐 아마 수행실장 하시고 누구보다도 아마 대한민국 정치권에 있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속살을 네. 그야말로 우리가 이 메이크업을 벗고 네. 이 민낯을 네. 본 몇 안 되는 이제 의원 중에 한 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심평 변호사가 야 만약에 안철수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정계 개편 신당을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심평 변호사 페이스북을 다 봤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직설적인 것보다도 그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가 그만큼 내년 총선을 중요하다라는 꼭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방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네네. 거기에 총선에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산과 당과 또 정부가 네. 혼연일체 네. 이 삼각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이미 뭐 겪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단일화했을 때도 두 번이나 했던 약속을 좀 이제 어겼고 그다음에 두 번이나 오겠나요 그때? 네,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그때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단 하루라도 네네.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시민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대통령이 좀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절벽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루라는 시간을 소비했다는 거는 정말 이제 저희 이제 캠프 입장에서도 그 전략적으로 큰 손실이었고요. 피가 마르지 사실. 가장 큰 것은 인수위 때 인수위원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가장 컨트롤하고 잘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인데 어떤 인수위원들과 또는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인수위원 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잠적하고 잠행하고 그건 인수위원장으로서의 문제도 아니고요. 리더십도 문제고 만약에 또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또 지도부하고 소통이 안 되고 대통령실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전화권 없고 잠적한다면 과연 이 리더십을 누가 믿을까요? 예, 그 짜장면집 망합니다. 이 짜장면 주방장이 수틀린다고 나 짜장면 안 볶아. 그리고 저 주걱 던지고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보면 이제 뭐 시간도 이제 다 돼가고 하는데 요즘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원분들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이번에 최고위원회 왜 나 이용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나 하는 그 각오를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제가 꼭 최고위원회에 돼야 되는 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총선 승리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저희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좀 우리가 좀 손꼽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좀 봅니다.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뽑은 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지도부가 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또는 이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하고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전 지도부의 행태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잘 알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 뒷받침해준 사람이 저 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이용 의원 이번에 오늘 내일 열심히 지금 여론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진성당원으로서 전화 받으시면은 누굴 택하시라고요? 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또 심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있고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자제분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들뻘인 우리 이용 의원 오늘 특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